전기력선 하겠습니다. 전기력선이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태양이 있을 때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근데 태양에서 지구로 뭐 열과 빛을 보내지만은 실제 보내니까 우리가 따뜻해지고 밝고 이런 것을 느끼겠죠. 맞죠?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가 전기에서도 전하에서도 이러한 선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죠. 눈에 보일 수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똑같이 이러한 전하가 있을 때 이 부분에 일쿨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은 실제로 뭔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뭔가 나와야 영향을 미치겠죠. 이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기의 힘을 가진 선이라고 해서 전기력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기력선 뭐냐? 이 전기력선이 실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쿨롱이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전개가 있고 전기의 세기가 있고 이것이 전기력선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선이 뭐냐? 전개의 분포 상태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전개의 방향과 크기를 가상적인 선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교재 있지만 정부 전하 사이에 흡입력이 발생하고 같은 전하 사이에는 반발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지금 선 있죠? 이런 선들이 모두 전기력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겁니다. 전기력선의 성질 볼게요. 전기력선의 성질 하나하나 그냥 따져보겠습니다. 이 모두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해하시면은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플러스 전화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전화로 들어간다. 맞죠?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자석은 N극에서 S극으로 가죠. 그것과 같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고요.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과 수직으로 통과한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겁니다. 전기력선은 도체 표면 나갈 때 이렇게 수직으로 나가요. 이렇게 나갈 때 수직으로 나가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전하면 들어오겠죠? 수직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전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오고 플러스 전하면 수직으로 나가게 됩니다. 플러스는 나가고 마이너스는 들어오니까 근데 그때 모두 각도는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전개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과 같다. 접선이란 것은 우리가 접하는 선, 다르게 얘기하면 수평인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 플러스 있고요. 플러스 전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기력선이 존재하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리고 있는 선들이 전부 전기력선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얘는 전기력선인데 만약에 이렇게입니다. 이 지점에서 전개의 방향입니다. 전기력선은 전개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 점에서의 전개의 방향, 이 점에서의 전개의 방향이라고 물으면 보세요. 이 점에서는 뭐냐? 전개의 방향은 전기력선과 접하는 즉 수평입니다. 수평 방향이에요. 여기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는 이게 지금 보세요. 하얀색이 전부 전기력선입니다. 선인데 파란색 얘가 뭐냐면 그 순간 어느 점에서의 전개의 방향이란 겁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전개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접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개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과 같다. 이거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서로 교차하지 않고 반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가 있을 때 이렇게 가죠. 근데 전기력선은 얘가 이렇게 커브 틀면서 교차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같은 전기력선끼리는 최대한 반발하려고 해요. 최대한 반발하려고 하지 이렇게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패곡선이 되지 않는다. 패곡선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플러스가 있는데 패곡선이 이렇게요. 나갔다가 아우 힘들어 들어오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패곡선이죠. 처음으로 여기서 나가서 여기로 들어오는 이런 것을 패곡선을 하는데 이렇게 커브 틀어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가면 얘가 나가면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찾아갑니다. 마이너스 나올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플러스에서 나갔으면 무조건 마이너스 찾아서 계속 가는 겁니다. 패곡선을 그리지 않는다 해서 얘를 우리가 보세요. 얘가 뭐예요? 우리가 회전하는 거죠. 맞죠? 회전, 회전, 로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전개는 일반적인 전개는 회전하지 않는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테이션 크로스입니다. 로테이션 나블라 크로스 2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곡선이 되지 않는다, 회전하지 않는다, 나블라 크로스 2는 0이다, 로테이션 2는 0이다, 코어 2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계속합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거요.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짝을 이뤄가지고 짝 못 이룬 것들만 밖으로 쫓겨난다 그랬죠. 그래서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할 수 없고 전하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전개가 0이고 전개가 0이니까 전기력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내부에는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개의 세기와 같다. 얘는 우리가 가우스 정리란 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가우스 정리가 다음 시간에도 가우스 정리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전기력선의 밀도 전개의 세기와 같다. 전개의 세기는 뭐다? 전기력선의 개수가 있어요. 전기력선이 1개, 2개, 3개, 4개. 전기력선의 개수를 N이라고 합니다. N의 밀도를 S라고 하죠. 밀도를 S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가 전기력선의 밀도와 같다. 다시 밀도는 우리 인구 밀도는 뭐예요? 인구 밀도는 인구를 우리나라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 인구 밀도입니다. 맞죠? 그럼 전기력선의 밀도는 뭐냐? 전기력선의 개수를 N을 면적으로 나누는 것이 전기력선의 밀도가 됩니다. 그것이 전개의 세기예요. 이거 가우스 정리인데 이따가 다시 합니다. 가우스 정리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하나만 더 하면 요 놈을 하겠지만은 N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엡실론분의 Q라고 그래요. 엡실론분의 Q.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요걸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너무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지금 한번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들으면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다시 전기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와 같고 이놈을 엡실론분의 S분의 Q로 나타낼 수가 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의 발생과 소멸이 없으면 연속이다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전기력선이 가다가 전기력선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플러스에서 나와서 쭉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없는데도 사라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플러스가 없는데 갑자기 뿅 하면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하가 있어야만 있고 혹은 없고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즉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발생도 소멸도 없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연속이라는 것은 뭐냐 보세요. 이것을 다이버전스 2를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산이 전하가 없으면 지금 무조건 없는 게 아니고 원래 정전기는 발산이 합니다. 이따가 하지만 발산하는데 얘는 뭐냐면 전하가 없는 곳에서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다이버전스 2는 0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하가 있잖아요. 그럼 다이버전스 2는 엡실론분의 로우 V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공식이 당연하죠. 여기도 나블라 도트 2인데 언제는 0이고 언제는 엡실론 로우 V입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하가 없을 때는 0이고요. 전하가 있을 때는 엡실론분의 로우 V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예, 요것도 조금 이따 다시 합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력선은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플러스 Q가 있을 때 이렇게 갑니다. 전기력선이 가죠. 전기의 방향이니까 전기력선의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전위 설명할 때 여기가 0V였죠. 0V. 무한대에서 R까지 옮기면 10V, 20V, 30V 해서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전위는 커집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요. 그래서 뭐다? 지금 보시면 전기력선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전기도 마찬가지고 전기력선도 마찬가지고 전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요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 이것을 있죠. 우리가 뭐요? 전개는 전위의 경도다라고 했죠. 전개는 전위의 경도다. 이런 것들을 뭐 말로서 표현한 거예요. 처음 나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다? 전개는 전위의 경도인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뭐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한다. 이런 것들을 말로서 이 공식을 말로서 표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기력선 등전이면과 직교한다. 등전이면 하면서 했었죠. 플러스 Q가 있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 등전이면 이렇게 있는데 전기력선은 이렇게 수직으로 간다는 겁니다. 수직으로.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기력선의 성질이 지금까지 나왔던 거 있죠.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대놓고 뭐 주관식이 아니니까 모두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맞다 틀리다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기력선 도처 표면과 수직으로 통과한다, 수평으로 통과한다, 수직이다 이런 거였죠. 뭐 전기의 방향,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과 같다 혹은 법선 방향과 같다. 법선은 수직이고 접선은 수평입니다. 뭐다? 접선 방향과 같다. 이런 것들 있죠. 뭐 주관식이 아닌 이상 꼼꼼하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전부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쓰면 플러스 전에서 나가서 마이너스 전으로 나온다, 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외우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개 나왔던 공식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 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있습니다. 전기력선의 방정식입니다. 전기력선의 방정식 한번 볼게요. 방정식 뭐냐면 이런 거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전기력선의 성질에서 세 번째 거 있죠. 세 번째 거. 전개의 방향은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과 같다. 이거 있죠. 이걸 한번 볼게요.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드립니다. 제가 했죠. 이런 거 있죠. 다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하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거나 정말 중요하거나 혹은 그 유도하는 부분은 그 응용이 되거나 정말 중요한 것도 제가 유도를 하고요. 응용이 되면은 유도를 합니다. 왜냐? 그 응용을 해야만 다른 곳에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형이 돼도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유도하지 않는 것 있죠. 그것은 응용이 안 되고 그 공식 자체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문제만 알면은 이 문제 어떤 문제 나도 풀 수 있을 때 그때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제가 전기력선 방정식 얘는 정말 응용이 아닌데 정말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유도를 합니다. 응용되는 건 아닌데 유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만약에 어렵다 싶잖아요. 그럼 제가 중요합니다. 이건 정말 외워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것만 외워주시고요. 개념이 어려우신 분들은 괜찮으신 분들은 이 유도 과정을 통해서 같이 좀 해주시면은 한결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보세요. 만약에 전기력선이 이렇게 됩니다. 전기력선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전개가 보세요.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개라 그랬습니다. 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반대로 해도 되고요. 보세요. 그러면 중량 이렇습니다. 전개가 E가 EXI 플러스 EYG 플러스 EZ 캣. 우리가 1장에서 했던 벡터를 얘기합니다. 전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개와 접하는
DL. DL이라는 것은 뭐 델타 L이라고 해서 우리가 짧은 길이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의 짧은 길 이런 것들은 D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 델타라는 얘기요. 예를 보세요. 교재에서 뭐라고 했냐면 DXR 굉장히 DYJ DZK X도 짧고 Y도 짧고 Z도 짧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렇다고 했을 때 전기력선 성질에서 얘 두 개는 뭐라고 했다? 얘 두 개는 수평이라고 그랬죠. 접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행하다는 겁니다. 평행. 평행하다면은 우리가 뭐다? 일장에서 뭐요? 평행하면은 회전 뭐요? 외적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평행하면은 외적이 0입니다. 맞죠? 그럼 보세요. 얘를 외적을 한번 해봐요. 얼마? IJK요. IJK. 그 다음에 E 크로스 I를 합니다. E 크로스 D를 해요. EX. E와 EZ. 그 다음에 DX, DY, DZ. 이렇게. 얘들이 평행하기 때문에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0이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I로 묶으면 얼마? E와 DZ. 얘들이 마이너스 EZ, DY. 제2에 얼마? 요거 EZ, DX 마이너스 EX, DZ. 그 다음에 플러스 K에 어떻게 해야? EX, DY 마이너스 EY, DS.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얼마여야 되냐면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0이요. 그러면 보세요. 좀 밑에서 좀 보기 힘드시겠지만 교재에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고 보세요. 보세요. 얘가 0이 되려면은 I 얼마, J 얼마, K 얼마가 다 0이 되려면은 얘들은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얘도 0, 얘도 모두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이렇게 돼 보세요. E, Y, DZ 마이너스 EZ, DY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EY, DZ 넘어가니까 EZ, DY가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얘를 넘어가고요. 얘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EY분의 DY는 EZ분의 DZ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나머지 얘들도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는 EX분의 DX가 돼요. 외우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 Y 전개 Y분의 DY 이 전개 Z분의 DZ 전개 X분의 DX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YY ZZ XX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외우기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기력선의 방정식이 되고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될 공식입니다. 전기력선의 방정식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공식 자체를 물을 때도 있고요.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예제는 전기력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구하라고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봅니다. 전개 2가 벡터입니다. xi 플러스 jy입니다. xi 플러스 jy이고 점 4,3, 0을 지나는 전기력선의 방정식이에요. 전기력선의 방정식 한번 봅니다. 보세요. 지금 I라고 했기 때문에 이 X 얘가 뭐예요? 전개가 얼마? EXI, I, EYJ, EZK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보세요. 얘가 이의 X 성분이라는 얘기고 YJ죠. YJ. JY가 아니고 YJ 쓸게요. 예. YJ입니다. 얘가 뭐다? 전개의 Y성분이라는 겁니다. Y성분. 그럼 보세요. 전기력선의 방정식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일단 전기력의 방정식 뭐라고 했어요? 2x분의 dx는 2y분의 dy는 2z분의 dz인데 여기에서 2의 뭐예요? x, y, z 2의 z성분 없죠? 그러니까 얘는 날아가고요. 2의 z성분 없습니다. 날아가고 보세요. 2의 x성분이 얼마요? x분의 dx죠. 2의 y성분 얼마요? y분의 dy입니다. 예, 는 y분의 dy라는 거예요. y분의 dy. 그러면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그냥 쑥 풀어볼게요. 양변을 적분을 합니다. 양변을 적분을 해요. 예, 양변 적분합니다. 그러면 x분의 dx 적분하면 ln x가 돼요. ln x는 여기는 얼마? ln y가 됩니다. ln y. 예. 그리고 적분하면 상수가 있는데 요 놈은 ln c라고 할게요. ln c. 예, ln c. 그럼 ln y를 넘기면 어떻게 되냐? ln x ln y는 ln c가 되고 x y는 어떻게 되냐? ln 예, 뭐 y분의 x 이렇게 되죠. ln y분의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보세요? ln y분의 x ln c가 되는데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양변을 ln을 쳐내면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y분의 x는 c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x4와 3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x고 얘가 y죠. 그럼 보세요. y가 3, x가 4는 c입니다. 즉 c 값이 3분의 4란 얘기입니다. c 값이 3분의 4. 따라서 y분의 x는 얼마? 3분의 4. 3분의 4.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y를 구한다. y는 어떻게 돼요? x 곱하기 4분의 3. 4분의 3x가 됩니다. 지금 교재 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x는 4분의 3x 이렇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가 이 부호를 보라고 했잖아요. 지금 요 과정은 적분이나 뭐 ln 이런 특징들을 아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쉬운 수준이지만 이게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것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문제를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제가 플러스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되냐? ln x, ln y가 되고요. ln x 마이너스 ln y는 ln y분의 x 이런 꼴로 됩니다. 즉 보세요. 결론 들면 플러스면 얘가 플러스면 뭐? y분의 x는 k꼴 이렇게 돼요. y분의 x는 k꼴 됩니다. 근데 만약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보세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얘가 올려가면서 마이너스 ln y가 올라가면서 플러스 ln y가 됩니다. 만약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면 플러스가 돼요. 그럼 ln x 플러스 ln y 하면 ln xy가 되거든요. ln xy. 그래서 저기에 부호가 만약에 전개의 식에서 얘가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xy는 k꼴이 되는 거예요. xy는 k꼴.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거 전기력의 방정식을 모르시는 분이 있죠. 적분이나 이거 로그 ln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플러스면 y분의 x는 k꼴이다. 마이너스면 xy는 k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보세요. 여기 어떻게 해요? y는 플러스면 어떻게 해요? y는 y분의 x는 k꼴이죠. 따라서 y는 얼마? 뭐 k분의 x. k분의 x. k 값은 어떤 값일지 모르니까 얼마? kx 이런 꼴로 나타나고요. 마이너스가 되면 y는 어떻게 돼요? y는 얼마? y는 x분의 k꼴이 되는 겁니다. 즉 y분의 x니까 x가 플러스면 x가 분자에 있고요. 플러스면 x 분자에 있고 마이너스면 x가 분모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 잘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전기력선의 방정식 문제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요거 잘 한번 확인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하밀도라고 합니다. 전하밀도 한번 볼게요. 먼저 이런 개념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봇대가 있어요. 전봇대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뭐 선이 하나라만 할게요. 하나라 할게요.
가공지선이라 할게요. 가공지선이 맨 위에 있는 선, 여기 보세요. 여기에 참새가 있죠. 굉장히 많이 앉아있습니다. 참새가 굉장히 많이 앉아있어요. 그런데 야, 이거 전봇대 사이에 몇 마리가 앉았냐고 세려고 하니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값을 셀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1m에 10마리가 앉은 겁니다. 10마리가 앉은 거예요. 그럼 보세요. 1m 10마리가 앉았으면 참새는 참새 밀도라고 해요. 참새 밀도는 얼마? 10마리 퍼 미터 이렇게 얘기하죠. 1m당 10마리니까 참새 밀도는 1m당 10마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길이가 전봇대 길이가 30m라고 합니다. 이 전봇대 사이의 경간이 30m라고 해요. 그럼 총 참새는 몇 마리예요? 얼마? 10마리 퍼 미터 곱하기 30m 하니까 얼마가 된다? 300마리가 된다는 겁니다. 300마리. 그래서 얘를 어떤 경우 쓰냐면은 지금 참새 밀도란 말은 없지만은 밀도란 것은 뭐 선에 앉았으면 선 밀도, 면에 앉았으면 면 밀도, 최적에 들어가 있으면 최적 밀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를 구해서 뭘 하느냐? 일부를 구해서 일부 요 부분을 구해서 전체 길이를 곱하면 전체의 참새 마리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럴 때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화 밀도도 똑같아요. 전화 밀도 봅니다. 지금 전화 밀도에서는 자주 써요. 전화 밀도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보세요. 선전화 밀도 우리가 람다 혹은 로 L이라고 합니다. 선전화 밀도. 전화가 선에 분포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면전화 밀도. 얘를 우리가 시그마 혹은 로 S라 그러면 로 S. 면적을 S라 그러고 선을 L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 최적 전화 밀도. 최적 전화 밀도를 우리가 람다 뭐 시그마 이런 거 없이 로 V라고 그럽니다. 로 V. 그럼 어떻게 돼서 단위가 뭐? 쿨롱 퍼 미터, 쿨롱 퍼 제곱미터, 쿨롱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은 전화 밀도를 할 건데 이 전화 밀도의 명칭이나 단위 같은 것들은 정말 기본이거든요. 선전화 밀도, 면전화 밀도, 최적전화 밀도 요것 개념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에서 이런 거 선전화 밀도 람다라 할 수도 있고 선전화 밀도 로에스라 할 때도 있고 혹은 전화 밀도라고 하면서 단위를 쿨롱 퍼 메타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쿨롱 퍼 메타 줬다고 하면 얘는 선전화 밀도다.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요는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입니다. 면전화 밀도요. 이거를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알아채셔야 됩니다. 얘가 쿨롱 퍼 제곱미터면 면전화 밀도구나 이런 것들이요. 네, 봅니다. 그럼 선전화 밀도부터 보는데 로 L은 선전화 밀도 볼게요. 네, 선전화 밀도를 한번 봅니다. 선전화 밀도를 분명히 로 L은 람다라고 했는데 얘를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전체 전기량을 길이로 나눈 겁니다. 맞죠? 길이로 나눈 거예요. 근데 전체 전기량은 전체 길이로 나눠도 됩니다. 전체 전기량 전체 길이로 나눠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일부라고 했죠. 일부를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일부를 우리가 델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DL분의 DQ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델타 L분의 델타 Q를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얘가 DD 약분하면 뭐예요? L분의 Q하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럼 Q는 어떻게 해요? Q는 어떻게 해요? Q는 지금 D 빼고요. 다시 람다는 L분의 Q라고 했어요. Q는 어떻게 돼요? 람다 곱하기 L이죠. 맞아. 람다 곱하기 L입니다. L인데 얘를 조금 멋있게 쓰기 위해서 어떻게 쓰느냐면 일부 작은 길이를 전부 더해라라고 해서 인트그랄 람다 DL. 그래서 다시
람다 곱하기 L인데 선전화 밀도 곱하기 길이 하면 선전화 밀도 곱하기 전체 길이 하면 전체 전기량이 나오죠. 그런데 요놈을 좀 멋있게 쓰는 것이 적분식인데 자 저번에 한번 한 거 있습니다. 어떻게? 인트그랄 붙이고 D 하나 붙이면 돼요. 인트그랄 하나 붙이고 D 하나 붙이면 되는데 이게 적분식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써도 되고 람다 L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전화 밀도예요. 따지고 면전화 밀도 한번 봅니다. 면전화 밀도. 예. 예. 면전화 밀도 뭐다? 로우 S는 시그마라고 하면 시그마. 시그마 뭐냐? S분의 Q라고 할 때도 있고 전체 전기량을 면적으로 나누면 돼요. S분의 Q라 할 때도 있고 뭐? DS분의 DQ라 해도 되고. 네. 그 다음 Q는 뭐다? Q는 뭐다? 뭐 시그마 S인데 얘를 멋있게 쓰면 뭐다? 인트그랄 DS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최적전화 밀도 뭐다? 로우 V는 뭐다? 최적분의 전체 전기량인데 요 놈도 dV, dQ 이렇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얘가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그냥 수학적으로 좀 멋있게 나타낸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는 어떻게 해? Q는 뭐? 로우 V, V에서 인테그랄 dV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이 전화 밀도의 개념들입니다. 개념들이요. 그래서 다시 하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만약 Q가 필요하다 그러면 알고 있는 최적 전화 밀도에서 이것을 최적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얘도 어떻게? 면전화 밀도 면전화 곱하면 면적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한번 정리는 하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화 밀도, 그다음 선전화, 면전화, 최적전화 밀도. 요거 개념 한번 정리해 주셔야 돼요. 뒷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혼란을 덜 겪으시려면은 여기서 전화 밀도의 개념이나 단위나 이런 기호 있죠. 그리스 문자 이런 것 기호들을 한번 더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가우스 정리입니다. 가우스 정리인데 보세요. 이 가우스 정리가 왜 필요하냐면 제가 전기력선의 성질하면서 했습니다. 전기력선의 성질하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전기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겁니다. 전기력선의 밀도를 갖고 전기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가우스 정리입니다. 다시 전기력선의 밀도가 있죠. 전기력선의 밀도 뭐예요? S분의 N이라 했습니다. S분의 N을 갖고 전기의 세기를 구하는 건데 S분의 N이 2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전기력선의 밀도를 갖고 전기의 세기를 계산하는 법칙인데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여기에서 이 밀도라는 것은 전기력선의 밀도가 있죠. 앞에서 했던 선전화 밀도, 뭐 최적전화 밀도, 면전화 밀도 중에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밀도는 만약 밀도에 대한 언급이 없잖아요. 선전화인지 면전화인지 최적전화인지 모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면전화가 기본이 됩니다. 면전화 밀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면전화 밀도. 계산한 법칙이고. 그래서 가우스 법칙이 뭐냐? 전기력선의 밀도는 전기의 세기와 동일하다. 이것이 가우스 법칙입니다. 가우스 정리가 뭐? 전기력선의 밀도. 다시 개수를 면적으로 나누면 전기력선의 밀도가 되는데 이것이 전기의 세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우리가 그 다음에 뭐냐면 전기력선은 Q 쿨럼에서 엡실론분의 Q기의 전기력선이 드러난다. 얘도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충분히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전하가 구전화예요. 구전화. 그러면 보세요. N은 어떻게 돼? N은 어떻게 돼요? S가 넘어가니까 ES가 되죠. 맞죠? ES. 개수는 ES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는 구전화에 의해서 동그랗게 생긴 구전화에 의한 전기의 얼마요? 48 엡실론 R 자승분의
Q죠. 뭐 그냥 공기중이나 뭐 매질중 떠나서 엡실론이라 씁니다. 곱하기 S 뭐요? 구의 면적입니다. 구의 면적이 얼마요? 구의 면적 얼마? 4파이 R 제곱이야. 4파이 R 제곱. 그러면 그 값이 4파이 R 제곱 약분되고 나면 얼마? 엡실론 분의 Q개가 된다. 즉 전기력선의 개수는 우리가 궁금했죠? Q쿨롱이 있는데 당연히 영향을 미치니까 전개가 있고 전개 세기가 있을 건데 그 개수가 몇 개냐는 겁니다. 그 개수는 뭐다? 다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N은 엡실론 분의 Q개 혹은 엡실론 제로 엡실론 S 분의 Q개 공기 중이다. 예. 공기 중이다. 엡실론 제로 분의 Q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기력선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전기력선의 개수. 요거 나온 과정 어렵지 않죠? 여기는 우리가 가우스 정리에서 처음 나온 공식이고요. 거기에서 N은 ES를 통해서 유도하니까 N은 얼마가 나왔다? 엡실론 분의 Q개가 나왔다. 전기력선의 개수도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전기력선의 개수. 요거요. 요거. 예. 뭐 이거 유도하시면은 이거 해서 유도하시면 이거 자체를 외우지 않고 끄집어낼 수도 있고 유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외울 수도 있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 가우스 정리 적분형은 뭐냐? 가우스 정리 적분형은 보세요. 가우스 정리가 있는데 요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적분형이 있어요. 적분형. 얘는 모두 그냥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보세요. 우리가 ES는 앞에 됐죠? ES는 뭐였어요? ES는 N이라 했어요. N. ES는 N이라 그랬습니다. N인데 요걸 조금 멋있게 쓰면 뭐라 그랬어요? ES를 멋있게 쓰면 인티그랄 DS라고 했죠. 맞죠? 이것이 N인데 N 얼마? 엡실론 분의 Q개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우스 정리의 인티그럴 얘가 적분식이에요. 그래서 적분형이다. 적분형은 이런 형태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적분형. 미분형은 뭐냐면 전개를 뭐냐? 얘가 뭐요? 나블라입니다. 맞죠? 나블라 도트를 시키는 겁니다. 나블라 도트는 얘는 그 과정은 생략할게요. 결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얼마? 엡실론 분의 로브이. 예. 유전율분의 로브이가 뭐냐? 최적전압 밀도입니다. 엡실론 분의 최적전압 밀도 해서 가우스 정리의 적분형과 미분형은 공식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암기해 주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전부 유도하고 할 필요 없고요. 적분형은 그냥 모양만 바꾼 거고요. 미분형은 라블라 도트 이는 엡실론 분의 로브입니다. 예. 가우스 정리의 적분형과 미분형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포화송의 방정식 혹은 포화송의 방정식. 외국 사람이요. 포화송의 방정식을 하는데 어떤 데는 가끔 시험에서 POISSONS 이퀘이션 해서 포화송의 방정식을 영어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화송의 방정식이 뭐냐? 보세요. 포화송의 방정식이 있고 라플라스 방정식이 있습니다. 얘들도 기억해 주시는데 보세요. 포화송의 방정식, 포화송의 방정식을 하는데 볼게요. 얘는 라블라 도트예요. 라블라 도트 발산입니다. E는 뭐였어요?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였죠. 맞죠?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입니다. 는 엡실론 분의 로브였어. 로브. 그러면 보세요. 요걸 어떻게 해서 라블라 도트 마이너스를 뒤로 넘겨요. 그라디언트 V는 그라디언트 V가 되죠.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로브가 돼요. 그러면 일장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라블라 도트 라블라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라블라 제곱이라고 해서 라플라시안이라고 합니다.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로브이라는 거예요.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로브이가 이것이 포화송의 방정식입니다. 즉 뭐다?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에서 이 뽀아송의 방정식, 즉 일반적인 경우 전하가 있을 경우 라플라시안 부위는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로브라는 공식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뽀아송 방정식에서 보세요. 이는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그 앞에서 전기력에서 성질에서 전하가 없을 경우 발산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전하가 없을 경우 그 지금 전기력선에서 몇 번째냐면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번째 있죠. 밑에서 세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 발생과 소멸이 없어서 연속이다 그러면 라플라스 곱도 이는 0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0입니다. 따라서 라플라시안 V가 얼마다? 0이란 겁니다. 즉 똑같은 공식에서 언제나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로브이고 언제나 라플라시안 V는 0이고 무슨 차이냐? 위에서 뽀아송의 방정식 전하가 있을 때고요. 밑에서 라플라스 방정식 전하가 없을 때입니다. 왜 똑같은 공식에는 값이 틀리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황이 틀리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똑같이 상황이 틀리다는 거예요. 라플라스 방정식은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로브이고 얘는 가우스 정리의 미분형에서 나왔고 라플라스 방정식이 전하가 없기 때문에 라플라시안 V가 0이다라는 거. 이것이 라플라스 방정식이야. 그리고 뽀아송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엡실론 로브에서 뭐예요? 얘는 유전율은 정해진 값이죠. 그래서 전압과 전위와 최적전화 밀도의 관계를 구하는 공식이 요겁니다. 전위와 최적전화 밀도의 관계. 그럼 한번 봅니다. 예제 하나 있습니다. 얘가 생각보다 있죠. 복잡한데 생각보다 잘 나와요. 보이는 3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z제곱이고 공간전화 밀도 뭐예요? 말이 없지만 로브이죠. 쿨롱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공간전화 밀도. 그럼 보세요. 어떤 공식이냐? 라플라시안 V는 마이너스 엡실론분의 로브예요. 뭐예요? 그러면 로브이는 뭐예요? 로브이 구한다 얼마? 마이너스 엡실론의 라플라시안 V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위를 V를 두 번 라플라시안이 뭐냐? 두 번 미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마이너스 엡실론을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라플라시안 V는 두 번 미분하는 거예요.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의 뭐? V 3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라운드 y제곱분의 라운드의 3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z제곱 플러스 라운드 z제곱분의 라운드 두 번 미분이니까 두 번이고 3x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z제곱 이렇게 됩니다. 제가 FN대로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냥 하시면 돼요. 보세요. 두 번 미분이에요. 일단 x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시하면 됩니다. 보세요. 여기 x에 대해서 미분하는 여기에 x 없죠? x 없습니다. y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y 없죠? y 없어요. z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z 없고 z 없어요. 그러면 요 남은 것들만 두 번 미분하면 됩니다. 보세요. 3x제곱 한 번 미분하면 2가 앞으로 가니까 6x예요. 6x를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얼마다? x 없어지니까 6입니다. 6. 그래서 6 플러스 봅니다. 2y 제곱을 y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4y 한 번 더 미분하면 4가 됩니다. z제곱 한 번 미분하면 2z 한 번 더 미분하면 2가 됩니다. 2. 그러면 얼마다? 라플라시안 V는 12가 돼요. 라플라시안 V는 12. 따라서 뭐? 로브이는 마이너스 엡실론의 라플라시안 V인데 얼마? 얘가 10이죠. 마이너스 12 엡실론. 마이너스 12 엡실론이고 단위는 쿨롱 퍼 세제곱미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냥 제가 지금 FM대로 했지만은 그냥 여기서 바로 하시면 돼요. 아이고, X에 대해서 2번 미분하면 얼마, Y에 대해서 2번 미분하면 얼마, Z에 대해서 2번 미분하면 얼마. 그래서 연습 많이 할수록 시간이 단축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계산 시간이, 지금 이거 처음에 할 때 있죠. 이해 안 돼서 10분, 20분 걸리지만은 하면 할수록 반씩 줄어들어요. 20분 걸렸다, 10분, 한 번 더 가면 5분, 그 다음에 한 번 많이 더 본다면 1분, 2분이면 풀어요. 그렇게 지금 자기가 이렇게 풀었을 때 문제가 안 풀렸다, 이것은 연습이 부족한 걸로 인식하시고요. 연습을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속 혹은 전속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속이라고 합니다. 유전속도 전속이랑 똑같은 말인데 전속이라고 하고요. 전속은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했죠. 전기력선의 개수는 에프실론분의 Q개입니다. 만약에 얘가 만약에 공기 중에서 1쿨롱이 있다라면 보세요. Q가 1이에요. 1이고 공기 중에서 에프실론 제로 얼마요? 8.85 곱하기 15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우리가 요 밑에 예제에 있는 거예요. 계산해 보세요. 얼마예요? 8.85 15 마이너스 12승 하면 얼마? 약 1100억 개가 나옵니다. 1100억 개. 그러니까 공기 중에 우리가 1쿨롱이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실제로 전기력선이 몇 개가 나온다? 1100억 개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야, 우리 그냥 계산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1쿨롱에서 한 개의 1100억 개의 전기력선 대신에 한 개의 전속선이 나온다 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1100억 개의 전기력선이 나오지만 얘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계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쿨롱에서는 1개, 2쿨롱에서는 2개, 10쿨롱에서는 10개의 전속선이란 가상의 선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또 계산이 간단해지고 편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봅니다. 1쿨롱에서 1개의 전속선이 나오네요. 1쿨롱에서 1개의 전속선. 그럼 얘가 보세요. 그럼 전속선은 Q쿨롱은 Q개요. 그럼 전속선은 우리가 Q라고 하는 겁니다. 전기량의 기호와 단위가 똑같아요. 전속도 Q라고 하는 겁니다. 즉 Q는 우리가 전기량을 할 때도 썼지만, 전화량을 할 때도 썼지만 전속도 같은 거니까 Q를 쓴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 단위는 쿨롱을 쓰고요. 이것이 전속입니다. 근데 전속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전속 밀도입니다. 전속 밀도. 그럼 왜요? 뭐라고 할까? 전속이 밀도니까 당연히 전속을 뭘로 나누는데, 제가 말이 없으면 기본은 뭐다? 면적이라고 그랬죠. 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단위가 전속의 단위 쿨롱, 면적의 단위 제곱미터라고 하죠. 맞죠? 그럼 얘를 전속 밀도를 우리가 새로운 개념인 뭐라고 하나? 기호를 D라고 합니다. D. 그런데 보세요. 쿨롱/m 제곱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쿨롱/m 제곱. 저번 시간에 시그마 혹은 로우 S 면전화 밀도 있죠. 면전화 밀도와 엄밀한 개념은 다르지만 단위가 같아요. 단위가 같기 때문에 가치도 많이 씁니다. 다시 쿨롱/m 제곱은 전속 밀도의 단위도 되지만은 면전화 밀도의 단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전속 밀도, 면전화 밀도를 같이 보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럼 전속 밀도 D를 어떻게 써요? 면적 S분의 전속 Q라고 했습니다. Q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얘가 만약에 9라고 했을 때, 9라고 한번 봅니다. 9의 면적 얼마요? 4πr 제곱이죠. 4πr 제곱은 Q고 쿨롱/제곱미터입니다. 쿨롱/제곱미터. 그래서 얘하고 비슷한 공식이 뭐가 있냐면 전개 이 공식 기억나세요? 얼마? 4π 에프실론 R 자승분의 Q
Q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만약에 2에다가 엡실론 하나 곱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약분되니까 4파이 R 제곱분의 Q가 되는 겁니다. Q가. 그러니까 뭐다? 여기서 알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뭐? D는 2에다가 뭐? 엡실론 하나 곱하니까 얘하고 얘가 같죠? 엡실론 2 혹은 엡실론 2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전속 밀도는 엡실론 2가 된다. 엡실론 2가 된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제가 2장이 지금 뭐 4시간째 이론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죠. 근데 제가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개색이 2예요. 전개색이 2. 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가 쿨러의 힘 F는 얼마예요? F는 QE죠. QE. F는 QE예요. 그다음 V는 뭐예요? V는 뭐 그라디언트 빼고요. V는 E 얼마? R이죠. 뭐? 2R. V는 2R이에요. 2R. 그 다음 여기 전소물 D는 뭐예요? D는 엡실론 E. 뭐냐면 우리가 정전계 2장에서 다뤘던 것 중에서 굳이가 중요한 것들이 전부 전개로 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보세요. 여기에서 E는 얼마? E는 이 공식 E는 엡실론 분의 D입니다. 그럼 전 위를 구할 때 어떻게? E를 통한다는 거예요. E는 얼마? 엡실론 분의 D.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전개 2를 통해서 다른 것들도 서로 연관이 있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전성밀도 잘 나와요. 기억해 주시고 3번에 패러데이 관이 있습니다. 패러데이 관은 단위전화랑 뭐예요? 1쿨럼을 얘기합니다. 단위는 1입니다. 단위전화에서 나오는 전속선의 관음을 얘기합니다. 전속선의 관인데 패러데이 관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1쿨럼이 있습니다. 1쿨럼이 있고 그럼 마이너스 1쿨럼이 있으면 여기에 한 개의 전속선이 나가죠. 한 개의 전속선이 나가는 이 관을 얘기합니다. 가상의 관이에요. 네. 패러데이 관의 성질. 패러데이 관의 수와 전속선 수는 같다. 만약에 3쿨럼이다. 마이너스 3쿨럼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1쿨럼당 패러데이 관 1개입니다. 그러면 3쿨럼이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속선 수와 패러데이 관의 수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 패러데이 관 내의 전속수는 일정합니다. 뭐 전속이 이 관 안을 통한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관 안에 전속수는 일정하고요. 그 다음 패러데이 관의 밀도는 전속 밀도와 같다. 패러데이 관이나 전속이나 똑같기 때문에 패러데이 관의 밀도나 전속 밀도나 같다. 패러데이 관 양단에는 정부의 단위전화가 있다. 뭐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정단위전화, 부단위전화. 정부의 단위전화가 있다. 진전화란 말은 진전화 간혹 나오는데요. 참전화예요. 참전화. 이것은 영향을 미치는 전화입니다. 전화가 있지만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이 됐다 그런 경우는 전화가 있긴 있지만 영향을 못 미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전화를 진전화 혹은 참전화라고 합니다. 진짜 전화, 참말로 전화, 참전화 이런 거예요. 진전화나 참전화가 없으면 패러데이 관은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예제는 앞에서 했는데 보세요. 진공 중에서 1쿨럼에서 나오는 전속선수와 전기력선수는 전속선수는 뭐예요? 전속선수는 상관없어요. 뭐다? 1쿨럼에서 무조건 1개예요. 1쿨럼에서 무조건 1개. 2쿨럼에서 무조건 2개 이런 겁니다. 근데 전기력선수는 뭐다? N은 엡실론분의 Q. 그래서 앞에서 풀었지만은 1쿨럼에서는 엡실론 제로분의 1 해서 1100억 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20페이지 가서 6번에 전개와 전위 한번 볼게요. 전개와 전위. 예. 지금 전개, 전위, E와 V 앞에서 했는데 맞죠? 앞에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 합니다. 왜 또 할까요? 다르다기보다는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무조건 가정했을 때 뭐 플러스 Q쿨럼이 있습니다. 이때
E는 4파 엡실론 R 자성분의 Q. V는 EDR 해서 4파 엡실론 R분의 Q. 이렇게 했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앞에서 할 때는 뭐였어요? 분명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전하일 때 이렇다는, 구전할 때. 전하가 구에 분포되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뭐냐? 구전하가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예를 들어서 전하가, 사실 보세요. 전하가 구에 분포되어 있을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맞죠? 어떻게 구에 그렇게 분포되어서 공기 중에 붕 떠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뭐냐면 면에 분포되었을 경우, 아니 뭐 선에 분포되었을 경우, 면, 선, 뭐 최적이나 뭐 쌍극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에 전개의 세기를 구하고 그것으로 전위를 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번 장, 그러니까 우리가 2장 정전기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근데 이때 우리가 이용하는 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앞에서 이 공식 구하려고 쿨롱의 법칙부터 전개의 성질부터 전위의 성질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 짓을 또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짓을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가우스 정리란 거 있죠. 가우스 정리가 뭐다? N은 엡실론분의 예. 보세요. 여기서부터 할게요. 전개의 세기는 S분의 N이라고 했죠. 맞죠? N이라고 했고, 요 놈을 통해서 뭐가 했다? N은 ES였죠. 맞죠? N은 ES고, 엡실론 Q 다시 씁니다. N은 ES. S고, 엡실론분의 Q였습니다. 따라서 요 공식에 하면 E는, 보세요. E는 요게 넘어가면 얼마요? 엡실론 S분의 Q라는 공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우스 정리에 의한 전개 구하는 일반식이에요.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전개를 구하는 일반적인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 전하가 면에, 선에, 뭐 최적에 이렇게 분포할 때 전개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참 쿨롱의 법칙을 이렇게 할 필요 없고요.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이 공식 있죠. 이 공식, E는 엡실론 S분의 Q, 이 공식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간단해요. 한번 볼게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전개와 전위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암기 위주로 해주세요. 뭐 얘를 다시 뭐 유도하고 그럴 건덕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첫 번째 나온 것처럼 무한평면에 의한 전개와 전위 엡실론 Q, 전위는 무한다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고 암기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즉 더 이상 응용되는 것이 잘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가우스 정리 어떻게 한다? E는 엡실론 S분의 Q예요. Q. 그럼 봅니다. 첫 번째, 무한면에 의한 전기와 전위에서 첫 번째 보세요. 무한. 네.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일반 있고 뭐 무한 도체 표면 있고 그다음 무한 평면 있고 무한 평면 사이가 있는데 얘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보세요. 무한 도체 표면이라고 하면은 도체 표면 보세요. 앞에서 했지만 구도체도 했지만 도체는 내부에 전하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개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전기력선이 어떻게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무한 도체 표면은 한 방향으로만 존재하는 거야. 한 방향으로. 도체 표면이라고 보세요. 반대 방향 안 돼요. 안 돼요. 두 번째 보세요. 무한 평면이 무한 평면. 무한 평면 보세요. 이렇게 평면이 무한 평면이에요. 도체 표면이란 말이 없습니다. 평면이요. 그럼 얘는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양쪽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무한
평면 사이라고 있습니다. 무한 평면 사이. 그럼 얘는 보시면 평면과 평면이에요. 평면과 평면이니까 얘가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예요. 왜?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플러스고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한쪽 면으로만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공식은 쉬워요. 공식은 쉬운데 1번은 엡실론분의 시그마, 2번은 2엡실론분의 시그마, 3번은 엡실론분의 시그마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쪽으로만 나가면 한쪽 방향 얘도 그렇고 얘도 한쪽으로 가면 엡실론분 시그마고 양쪽으로 나가면 그 힘이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2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2엡실론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전위는 이게 이제 전개예요.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전위는 얘는 무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무한이란 말이 나왔죠. 무한이기 때문에 무한대입니다. 여기도 전위는 무한대예요. 여기는 얼마냐면 간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딱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얼마? 엡실론분의 시그마 D가 돼요. 엡실론분의 시그마 D. 간격이 D일 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서는 지금 20편 여기서부터는 공식 암기 위주로 해주시고 확실히 용어에 대해서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무한 도체면 한쪽 방향이다. 무한 평면이면 양쪽 방향이나 무한 평면 사이면 한쪽 방향인데 간격 D가 있다. 이렇게 확실히 용어와 그림을 통해서 숙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식은 굉장히 쉬워요. 네. 그럼 제가 간단하게 공식 유도 조금만 해볼게요. 예. 입니다. 어렵지 않은데, 보세요.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E는 뭐다? 엡실론 S분의 Q라 그랬죠. Q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무한도체 표면에, 이렇게요. 무한도체 표면에, 무한이에요, 무한. 면전한 밀도 시그마가 있습니다. 면전한 밀도 시그마가 있을 때 전개의 세기를 한번 볼게요. 어떻게 돼요? 엡실론 S분의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면전한 밀도 Q는 시그마 S 혹은 인티그랄 시그마 d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일반적인 식은 Q는 뭐냐면 면전한 밀도 시그마 곱하기 면적 S예요. 얼마냐? 엡실론분의 시그마 콜롬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전의 V는 어떻게? V는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0까지 얼마? 2dr이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0까지 얼마? 2가 엡실론분의 시그마 dr입니다. 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빼니까 0에서 마이너스가 빼는 대신 바꿔요. 0에서 무한대까지 얼마? 엡실론분의 시그마 D야. 얼마? 계산해 보시면 돼요. 얼마? 이거 하면 엡실론분의 시그마 곱하기 얼마? R이요. R을 0에서 무한대까지 대입하면은 그 값이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예.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 근데 어떻게 해요? 무한 평면이 없죠. 이게 무한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지구보다 더 넓은 그런 면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대가 되는 실제로는 아니죠. 실제로는 아닌데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전개 엡실론 시그마 전위는 무한대. 이론적으로 무한대. 그 다음 무한 평면은 앞에서 했지만 얼마? 2엡실론분의 시그마고 얘도 똑같이 무한이기 때문에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그 다음에 3번 무한평면 사이는 뭐예요? 무한평면 사이는 앞에서 했지만 엡실론분 시그마인데요. 간격이 D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 무한대까지가 아니고 D까지예요. D까지. 그러면 V는 뭐예요? V는 2R 혹은 V는 ED에 의해서 2R 혹은 ED에 의해서 뭐 D 이렇게 되는 거죠. 엡실론분의 시그마 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잘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 여기서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예. 혹시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 예, 길이. A를 할 때도 있고요. R을 할 때도 있고, D를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D를 할 때도 있고, 예. 소문자 D를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H를 할 때도 있고, 예. 뭐 많습니다. 전부 다 단위가 미터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R이라고 했다가 어떤 때는 D라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보세요. A는 보통 반지름이에요. 반지름. A는 반지름 얘기할 때 A를 씁니다. R은 뭐냐면 보통 거리예요. 거리. 거리를 R이라고 해요. D는 보통 지름이에요. 지름. 지름. D는 소문자 D는 뭐냐면 보통 간격이에요. 간격. H는 높이에요. 높이. 예. 뭐 L은 L은 보통 길이를 얘기해요. 길이. 이것을 뭐 확실히 구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거리를 R로 했다가 어떤 때는 거리를 A로 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혼동이 많으세요. 전부 보통 단위는 미터인데 L, A, R, D, 대문자 D, 소문자 D, H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전부 길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D는 간격이기 때문에 D를 쓴 거고요. 만약 간격을 L로 쓸 수도 있어요.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착각하지 마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무한평면 사이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구도체. 얘는 할 필요가 없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개 E는 얼마? 4파 입시로 R 자성분의 Q에 보이는 4파 입시로 R분의 Q입니다. 얘도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가우스 정리해서 E는 얼마요? 엡실론 S분의 Q죠. 엡실론 S분의 Q입니다. 엡실론의 S의 9의 면적 얼마예요? 9의 면적 4파이 R의 제곱이죠. Q입니다. 그럼 얼마다? 4파이 엡실론 R 자성분의 Q. 그러니까 얘도 원래는 이 공식 자체를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풀면 더 편한 겁니다. 그리고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해도 쿨롱의 법칙으로 할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네,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구도체에서 얘를 구도체 혹은 뭐 점전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도체, 점전하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태양에서 지구를 봐요. 태양에서 지구를 보는데 태양에서 지구 보면은 굉장히 작겠죠, 맞죠? 구라는 것이 굉장히 멀리서 보면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보입니다. 근데 얘를 가까이서 보면 뭐로 돼요? 구로 되죠. 구로 보입니다. 그래서 구나 점이나 똑같은 겁니다. 구도체, 점전화, 구전화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해해 주시고, 네,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동심구가 있습니다. 동심구는 뭐냐면 얘 잘 나오는데 구 안에 구가 있는 거. 구 안에 구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반지름이 A인 구가 있습니다. 얘가 반지름 A인 구예요. 여기에 이렇게 반지름이 B와 반지름 C. 여기는 공기 중이고 이러한 구가 또 있다는 겁니다. 구 안에 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앞에서 했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에 플러스 일반적인 경우 그렇습니다. 여기에 플러스가 있으면 정전 유도 현상에 의해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동심구라고 하면 동심구. 근데 얘가 왜 자주 나오냐면은 우리가 그 케이블 있죠. 케이블, 전기에서 쓰는 케이블요. 이 집 전기학, 자기학에서 배운 게 실제 뭐 실기나 이런 것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다른 과목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전력공학에서 뭐 깊이 이렇게 유도를 하고 하는 거죠. 기본 개념은 여기입니다. 근데 얘가 생긴 게 뭐예요? 구리가, 전선을 보시면 구리가 있고 그 옆에 절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복이 있고 그렇게 있죠. 전선을 보면은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구 안에 구가 있는 이런 식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기본 개념들이 전력공학 그 전선에 사용되기 때문에 자기학에서 종종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봅니다. 여기서 동심구에서 전개는 똑같아요. 전개는 똑같은데 전위는 봅니다. 우리가 이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전화만 주면 지금 보세요. 여기에 전화를 주면은 여기에 전화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유도되는데 요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요. 근데 어려울 경우 복잡할 경우는 여기에 플러스 Q1을 주고 여기 Q2를 주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얘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고 특별한 경우요.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 여기에만 Q를 줬을 때 플러스 Q를 주면 여기 마이너스 Q 여기 플러스 Q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전개는 앞에서 아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개도 똑같아요. 전위는 보시면 보세요. 전위는 여기에 전위를 구하면 이 전위와 이 전위와 이 전위를 다 구하는 겁니다. 보세요. A분의 Q고요. 요놈 얼마? 4파이 엡실론 B분의 마이너스 Q죠. C는 어떻게? C는 플러스 Q죠. 4파이 엡실론 C분의 플러스 Q. 그러면 4파이 엡실론분의 Q로 묶으면 얘는 얼마가 된다? A분의 마이너스 B분의 플러스 C분의 1이 됩니다. 즉 전개는 9기 때문에 전개는 똑같아요. 전개는 똑같은데 전위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전위는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B에 의한 것이 마이너스가 된다. 이것이 동심구에서 일반적인 전이고요. 그 다음에 전개는 앞에서 한 구도체 점전화와 똑같습니다. 교재에 있는 동심구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요거. 네. 요거고. 그 다음에, 간혹 있죠. 뭐 교재에 없는데 제가, 간혹 요런 것도 나와요. 그림을 한번 보는데 보세요. 그림을 보는데, 만약 이렇게 돼서 동심구가, 보세요. 네.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간혹 이렇게 나와요. 전개는 어떻게 됐느냐? 전개는 보세요. 지금 요게 A예요. 요게 A고 요게 B고 요게 C죠. 예. 여기 보세요. 요게 B고요. 요게 B고 여기 C입니다. 여기 C. 보세요. 전개는 도체 내부죠. 도체 내부 여기는 전개가 없어요. 없고 여기에서 전개가 이렇게 생겼다가 어떻게 해요? 공기 중에서 감소합니다. R 제곱 반비례해서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도체 또 내부죠. 내부기 때문에 없다가 이렇게 감소해요. 이게 전개입니다. 전개. 그 다음 전위는 어떻게 되느냐? 전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위는 표면 전위와 내부 전위가 같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전위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빨간색 전위예요. 여기 어떻게? 여기서 감소하죠. 감소해요. 또 내부에서는 또 똑같습니다. 그리고 감소 이렇게. 전위는 이렇게 그려져. 만약에 전하를 묻는다고 하면 전하는 이렇게 되겠죠. 보세요. 여기 플러스 Q죠. 플러스 Q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 Q죠. 마이너스 Q 이렇게 있죠. 마이너스 Q 이렇게. 여기는 또 플러스 Q죠. 플러스 Q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개, 전위, 전하 분포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억을 해주시고,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은 혹시나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대전체 내부는 구대전체 내부인데 잘 보세요. 구대전체 내부랍니다. 그럼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구대전체 구도체요. 도체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쌍을 이루고 짝을 못 이룬 것들이 밖으로 쫓겨나는데 내부에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구대전체 내부라고 했어요. 내부는 존재할 수 없는데 여기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구대전체 내부에도 전하가 균일하게 분포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가정을요. 원래 표면에 있는데 여기는 내부에도 존재하고 있다고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을 하면은 공식이 좀 복잡해요. 보세요. 이 아이는 4파 입술로 A 세제곱분의 Q의 Ri입니다. Ri. 보세요. A가 반지름이에요. A가 반지름. 그럼 얘는
고정된 값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값이요. 그럼 Ri는 뭐냐면 원점으로부터 내부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돼 보세요? 이것을 유도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얘는 그냥 뭐 혹시 공식만 기억하시던가 아니면 그림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된다? 내부에서는 반지름이 증가할수록 얘 EI가 커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요. 처음에 RI가 0이면 EI도 0이겠죠.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개가. 그런데 만약에 바깥이면 어떻게 돼요? 바깥으로 되면 4파 엡실론 R 자승분 Q 우리가 원래 알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전개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전위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면 전위 그림은 공식 자체가 더 복잡하죠. 4파 엡실론 A분의 Q 2분의 3 마이너스 2의 자승분 RI가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된다?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나 얘가 좀 찝찝하시다 하면은 그림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이나 그림 정도만 해주시고 여기서 유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서 선전하에 의한 전개의 세기와 전개와 전위입니다. 선전하에 의한 보세요. 네, 선전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가 얘들을 많이 쓰는 게 전선이거든요. 전선이 선이에요. 선 맞죠? 전선에 전하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전하입니다. 앞에서 선전하는 람다 로 L이었죠. 그럼 Q는 어떻게 돼요? Q는 얼마? 람다 L 혹은 로 L 곱하기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선전하. 그럼 보세요. 선전하를 우리가 멀리서 보면 선이죠. 그런데 얘를 선전하라고 합니다. 선전하. 그런데 각 선을 구하고 똑같아요. 가까이서 보면 뭐로 보여? 원통이죠. 원통 전하입니다. 원통 전하. 그리고 얘가 원통은 어떻게 돼요? 축을 대칭이죠. 축으로 그 Y축 같은 세로를 축으로 대칭입니다. 그래서 얘를 축대칭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전하, 직선전하, 선전하, 직선전하, 원통전하, 축대칭 전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거 보세요. 그냥 원통전하라고 보면 원통전하. 네, 원통전하 보세요. 얘가 반지름이 A입니다. A. 반지름 A요. 반지름 A 때 요 놈을 펼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펼쳐보면 하나의 직사각형이 되죠. 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있죠. 잘라가지고 딱 펼치면 얘 둘레는 얘 둘레가 얼마? 2파 A죠. 2파 A고 자르니까 요 놈의 둘레가 요 가로가 됩니다. 2파 A가 돼요. 그 다음에 요 놈의 길이가 L이라고 하면 요 길이가 L이 돼요. L이요. 그럼 축대칭을 한번 해볼게요. 전개 E는 뭐다? 엡실론 S분의 Q예요. 그러면 S가 S가 얼마? 2파이 A 곱하기 L분의 Q 얼마요? 여기에 전하가 선전하 람다로 있다면 선전하 람다가 있다면 전체 Q는 얼마요? 람다 L이죠. 람다 L. 람다 L이죠. 그거 보세요. 이거 20cm 빠졌네. 하면 얼마요? L이 약분되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이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 뭐다? 2파이 엡실론 A분의 람다가 됩니다. 볼트 포맷이죠. 2파 엡실론 A분의 람다 혹은 엡실론 R분의 람다 혹은 엡실론 D분의 람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축대칭 전하 혹은 선전하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 뭐냐? E는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 선전하 밀도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 그 다음에 전위 V는 똑같이 전개 인티그랄 EDR 해보세요. 무한대가 나옵니다. 무한대. 이렇게 선전하 축대칭 전하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앞에서 제가 뭐 간단하게 그 동심구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동심구보다는 더 정확한 게 뭐냐면 지금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죠. 동축 케이블. 네. 실제로 구분해 주셔야 되는데 이겁니다. 보세요. 동심구는 엄밀히 따지면은 동심구는 전선에 해당 안 돼요. 동심구는 보세요. 구 안에 구가 있는 거예요. 구 안에 구가 이렇게. 공 있죠, 공. 만약 축구공 안에 구멍을 뚫어서 안에 야구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동심구예요. 축구공 안에 야구공 있는 거. 그런데 지금 요가 동심구인데 동축 케이블은 뭐냐면 원통 안에 있죠. 원통 안에 다른 원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동축 케이블 있죠. 원통 안에 다른 원통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하면 이렇게 그 소세지 있죠. 소세지 안에 빼빼로 끼워 놓은 거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예,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축 케이블인데 얘는 일종의 축대칭입니다. 선전하죠, 맞죠? 선전합니다. 그럼 보세요. 다만 동축 케이블은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세요.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선전하는 무한이었죠. 무한대였는데 여기에는 딱 A에서 B까지란 그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때 전기의 색이 E는 얼마냐? E는 2파 엡실론 R분의 람다예요. 람다 볼트 포 메타는 선전하니까 똑같은 선전하니까 축대칭이네가 똑같은데 V는 어떻게 되느냐? 얼마? 마이너스 얼마요? 지금 뭐요? EDR이죠. 전위를 구할 때는 앞에서 했지만 전개를 적분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전위할 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얼마까지라고 했죠? 그럼 여기는 얼마? 더 먼 데가 B에서 A까지를 하는 거예요. A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B에서 A까지 얼마? ER이 얼마요? 2파 엡실론 R분의 람다 DR입니다. 적분해보면 마이너스 빼니까 A에서 B까지고요. A파 엡실론 분의 람다 앞으로 나오고 시험에 람다 앞으로 나오고 보세요. 얼마? A에서 B까지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 위치 바꾸면 돼요. A에서 B까지 R분의 1의 DR입니다. 그러면 R분의 1이 뭐냐면은 LN이에요. 앞에서 한번 했지만 전기로서의 방정식 할 때 했지만은 LN이에요. 2파 엡실론 분의 람다의 LN에 B에서 A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LN A분의 B가 됩니다. 얘는 단위가 볼트가 되고요. 그래서 동축 케이블 축대칭에서는 A에서 B까지라는 그 간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 전기의 세기는 같습니다. 그런데 전위는 앞에서 선전할 때는 무한대였지만 지금 동축 케이블에서 뭐냐면 2파 엡실론분의 람다 L은 A분의 B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요거 계속 갖고 갑니다. 요거 갖고 가요. 왜냐면 우리가 실제 전력공학에서 많이 쓰는 전선이기 때문에. 예. 다시 동축 케이블에서 전위는 외우기 어렵죠. LN이기 때문에 로그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외워주셔야 돼요. 2파 엡실론분의 람다의 LN A분의 B가 됩니다. 동축 케이블. 그 다음에 전기 쌍극자가 있어요. 쌍극자. 쌍극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플러스 Q가 있고요. 마이너스 Q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요 놈의 간격을 델타라고 해요. 델타라고 하면 우리가 먼저 M이라고 해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얘를 Q 델타라고 합니다. 단위는 전기량의 단위 Q 곱하기 간격 D 델타 메타니까 클롱 메타가 돼요. 왜냐면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합니다. 전기 쌍극자 모멘트. 얘는 뭐냐면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있으면 얘들이 일정한 델타란 간격을 갖고 있으면 얘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힘이란 겁니다. 요 한 쌍이 전기 쌍극자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때 이 쌍극자에서 중심에서 Rm 떨어진 점
각도는 세타요. 각도는 세타 할 때 이 쌍극자에 의해서 R미터 떨어진 점에 전개와 전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놈들은 계산 과정이 사실상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또 유도 응용되는 것도 없고요. 공식만 알면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공식을 좀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세요. V는 얼마냐면 보세요. 4,8 엡실론 R 자승분의 4,8 엡실론 R 자승분의 전기 쌍극자 모멘트 방금 한 거 있죠. M입니다. 그 다음에 각도 세타 할 때 얼마?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V는 4,8 엡실론 R 자승분의 M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위를 꼭 좀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전개는 두 가지 저거 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R 방향이 있고 이렇게 세타 방향이 있습니다. R 방향, 세타 방향은 합쳐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과 이 세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세요.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이겁니다. 이코사사. 이코사사입니다. 이코사사 보세요. 책에 보시면 이 R을 구할 때는 이 R을 구할 때 뭐라고 했어요? 2파이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 2파이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요. 뭐냐? 2 코사인이요. 우리가 2파이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타는 얼마냐? 4파이 엡실론 R 세제곱분의 얼마? M의 사인 세타입니다. 싸싸요. 이코 싸싸가 됩니다. 이코 싸싸, 이코 싸싸. 이렇게 해서 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체 E는 루트의 2R의 제곱 플러스 2세타의 제곱이요. 요거 정리하면은 뭐 과정 좀 복잡하겠죠, 맞죠? 얼마? 4,8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에 4,8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 요거 똑같아요. 얼마? 루트의 1 플러스 3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얘가 생각보다 잘 나와요. 전기 쌍극자에 의한 전위 4,8 엡실론 R 자수 M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요거는 2코사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2코사사 2R 2코사사 이렇게요. 2코사사 2코사사. 그 다음에 전개는 4,8 엡실론 R 세제곱 M의 루트 1 플러스 3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비슷한데 전기 쌍극자 아니고요. 전기 이중층이에요. 이중층. 이중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플러스 시그마판이에요. 플러스 시그마판. 플러스 시그마판. 전하 밀도가 플러스 시그마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시그마. 예, 마이너스 시그마. 그리고 이 간격이 우리가 간격이 지금 교재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라고 되어 있어요. 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를 앞에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 M이라고 M은 얼마? Q 델타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는 전기 이중층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다? 요 전기 이중층의 세기라고 합니다. 전기 이중층의 세기. 즉 이거 자체가 하나의 앞에서처럼 쌍극자 모멘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전기 이중층의 세기라고 해서 똑같이 M이라 씁니다. M이라 써요. 보통 똑같이 써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시그마 곱하기 T라고 해요. 전기 이중층의 세기를 시그마 곱하기 T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시그마의 단위 클롱퍼 메타 제곱이고 T의 단위 간격이죠. 두께죠. 두께 얼마? 미터입니다. 그럼 얘는 클롱퍼 미터가 됩니다. 얘는 클롱 미터인데. 즉 요건 좀 구분해 주셔야 되는 게 앞에 전기 쌍극자에서 전기 쌍극자 모멘트는 Q 델타면서 클롱 메타입니다. 지금 여기서 전기 이중층의 세계에서는 시그마 T예요. Q가 아니고 시그마예요. 그래서 얘는 클롱 메타가 되는 겁니다. 클롱 메타. 클롱퍼 메타. 요거 조금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전기 이중층에서는 어디야? 예를 들어 이렇게요. P가 있죠. P.
P가 있습니다. P가 있는데 여기에서 VP는 얼마냐면 보세요. 4파이 엡실론 분의 M 오메가입니다. 요거 공식은 기억해 주셔야 되거든요. 보통 4파 엡실론 얘는 다 들어가고요. R 제곱이 없습니다. R 제곱이 없고 R 제곱이 없어요. 대신에 M 오메가가 들어가요. M 오메가인데 이 오메가가 뭐냐면 우리가 입체각이라고 해서 스테라디안이라고 해요. 스테라디안. 요거는 보통 뭐 전기 응용 조명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호도법 있죠. 호도법은 반지름분의 둘레예요. 둘레인데 여기에 입체각 있죠. 입체각. 반지름의 제곱분의 뭐냐면 면적이에요. 면적. 그러니까 보세요. 책에 있습니다. 완전구의 입체각 얼마냐? 반지름 R 제곱분의 반지름 R 제곱분의 면적이 얼마예요? 4파이 R의 제곱이죠. 따라서 4파이 스테라디안이에요. 반구는 얼마겠어요? 2분의 1의 R 제곱분 4파이 R 제곱이니까 2파이 스테라디안입니다. 원뿔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모양이 뭐냐면 원뿔입니다. 원뿔의 면적이 얼마냐면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2파이 R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요 놈에서 2파이 R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하면 원뿔의 입체각은 얼마냐면 얼마?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래서 P의 전위를 계산한다고 하면은 4파이 엡실론 분의 M 얘는 앞에서 있죠. 4파이 거리 R을 빼면은 전기 쌍극자에서 다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전기 쌍극자 한번 보시면 요거까지는 똑같죠. 전기 쌍극자에서 4파 엡실론 분의 M R 제곱 코사인세타 요거 빼면 똑같아요. 맞죠? 여기에 입체각 오메가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메가가 원뿔의 형태면 얼마냐면 2파이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거죠. 2파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근데 만약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반대편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Q점에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교재 마지막에 뭐냐면 양면의 전위차에서 이 사이의 전위차는 얼마냐 하는 거예요. 이 사이의 전위차는 얼마냐. 그럼 당연히 이쪽에는 플러스 시그마고 이쪽에 마이너스 시그마면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맞죠? 그럼 4파이 엡실론 분의 M의 오메가인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빼니까 얼마가 된다? 곱하기 1을 하면 얼마? 2파이 엡실론 분의 M 오메가가 되죠. 그럼 원뿔이 얼마요? 2파이 엡실론 분의 M의 원뿔에 2파이 1마 코사인 세타요. 약분되니까 얼마? 엡실론 분의 M이죠. 만약에 얘가 수직이라고 하면 세타는 얼마요? 수직이라고 하면 세타는 0도 90도는 0이니까 1이 되고요. 따라서 P점과 Q점 사이에 전위는 엡실론 분의 M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 이중층에서도 두 개만 딱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VP는 얼마나? 4파이 엡실론 분의 M 오메가. 만약에 VPQ다. 얘는 오메가 의미가 없어지고 얼마? 엡실론 분의 오메가 됩니다. 4파이가 없어지고요. 엡실론 분의 오메가 되고 이것이 전기 이중층 양면의 전위차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 지금 전개를 했는데요. 얘를 전부 이번 시간 하는 전개는 전부 가우스 정리에 의한 전개입니다. 근데 이 가우스 정리에 의해서 할 때 그렇게 해주세요. 무작정 외우시는 것도 있지만은 거리에 따른 거 보세요.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무한면에 의한 전개는 거리와 무관합니다. 맞죠? 거리와 상관이 없어요. 맞죠? 전위는 어떻게 돼요? 전위는 뭐 무한대 그 다음에 그 무한평면 사이만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구전하 같은 경우는 4파 엡실론 R 제곱분의 Q이기 때문에 구전하, 점전하에 의한 전개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선전하는 2파 엡실론 R분의 람다이기 때문에 뭐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 쌍극자 있죠. 쌍극자에 의한 전개는 4파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 루트 1 플러스 세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다?
세제곱, 거리의 세제곱의 반비례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외우고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맞습니다. 외우고 정리해 주실 때 거리에 관해서도 한번 쫙 정리해 주시면, 그러니까 전개에서 거리와 무관한 것, 거리의 반비례하는 것, 제곱의 반비례하는 것, 세제곱 반비례하는 것, 전위가 무한대인 것, 반비례하는 것, 제곱의 반비례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주시면 외우기도 조금 쉽고요. 실제 이 부분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 주셔야 될 부분인데, 약간의 거리나 이런 연관성을 갖고 외워 주시면 더 좋겠다는 겁니다. 잘 정리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